그대에게 꽂혔나봐요.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의 만성이동. 오늘도 만사형통하는 하루 되십시오. 만통이라 만가지가 그냥 술술 풀리고 잘 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대한민국은 공수처라는 괴물 사찰기관이 그 정체,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귀티라고 하는 표현을 홍몽가 하는 여당 의원이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문이 일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현직이었죠.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귀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파문이 일고 결국 그자는 원내대표에서 물러났습니다. 저는 이 공수처를 귀태라고 부르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앉은 자리에 아마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대통령이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을 겁니다. 그때 조국은 수석 비서는 얼굴이 없어야 되는데 직접 나가서 그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가 잠깐 하냐?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 공수처라는 기관은 제1야당 유력 대선 후보와 그 부인까지 또 그 체제까지 탈탈 틀듯이 통신조회를 하고, 검찰 경찰도 중복 수사를 빙자해서 야당 후보의 길을 텄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선을 불과 70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이 수사기관들이 야당 대선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눈에 핏발을 씌우면서 공수처, 검찰, 경찰까지 총동원돼 이런 일이 과거 독재 정권에 있었습니까? 그러니 문재인 정권을 유사독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김석희, 김건희도 틀렸다, 이런 제목이 신문 일면 제목에 나오는 나라가 이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코드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도대체? 도대체 이런 제목들이 이 신문들, 야당 대선 후보 부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 80명도 틀렸습니다. 형사소송법 학회 회장과 회원들 20여 교수들도 틀렸습니다.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인들, 취재를 한 기자들 100몇십 명도 틀렸습니다. 그러고도 법위원은 없다 그러고 밥번개라는 한심한 놈은 뭐라고 법에 따라 내가 그걸 뒤집었어? 한심한 놈 같으려고. 법무장관 자격도 없는 자가 장관에 앉아 대선을 불과 2달 10일 남겨놓고 대선 중립은커녕 야당 후보 부인 왜 기소하지 않느냐고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그런 선거 개입을 하는 자가 미니스터 오브 저스티스, 공정, 네가 어떻게 법무장관이 놈아? 빨리 당장 물러라. 공수처장 김지우 빨리 물러라. 문재인이라는 자는 김물 대통령 자기, 어떻게 이런 자가 한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청와대에서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 정신 차려. 배지가 105개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라는 괴물기관이 정치 사찰하듯 통신 자료를 80명 더 나올지 모릅니다. 탈탈 트는데도 그냥 기자회견 한 명 하고 인테인가 하는 바보 같은 자가 어저께서는 문재인 정권과 괴를 같은 정부 때 고위직에 있었던 선배와 모처럼 숫자를 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군요. 공수처 통신조회는 정치 사찰이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 때도 안기부, 중앙정보부 이런 정보기관에서 그런 도청을 한 일은 있지만 이렇게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게슈타포처럼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독일의 국가비밀경찰인 게슈타포 같은 짓을 한 예는 군사 독재 정권 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한다는 기관이 야당 의원들, 야당 후보 통신주의를 버젓이하고 그리고도 할 말이 있는지 문재인이라고 하는 자는, 대통령자는 한마디 말도 없이 꽁꽁 숨어서 박범계라는 놈을 시켜서 법에 따른 것이라고. 박범계, 너는 인마 법무장관 자격이 없다. 어떻게 야당 후보 부인을 기소하라 말라라고 하는 투의 말을 기자회견 비슷한 데서 하고, 그러고도 대선 개입이 아니냐? 너 같은 양아치 운동꾼 왜 거기 법무장관 자리에 앉아있느냐? 국무위원장석에 앉아있어. 너는 여의도로 들어가, 썩어 빠진 여의도로. 너 같은 자들은 2023년 총선 때 대청소하듯 낙선을 시켜버렸다. 한심하고 깜도 안 되는 일요일날 야반도주하듯 검찰 인사 인정숙수도 모르게 해치우고 그런 것이 국정농단이다. 신적표이고 박범계, 너희 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행위들, 정치중에 위반된 행위들은 나중에 다 낱낱이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래 돼. 이 나라의 법치가 살고 정의, 공정이 살아나는 길이다. 이 공수처라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기관, 이 기관을 창설하고 검경수사권 조직이라 피우고 검찰 개혁을 한다라고 말로는 해놓고 실제로는 개악을 해서 검찰과 경찰도 수사 역량이 현저하게 약해졌습니다. 대장동옥 지금 3개월째 수사를 하고 있지만 윗선은커녕 윗선 바로 아래쪽 정진상이라고 하는 이재명 여당 후보의 신복인 정진상이 출두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는 거부한 게 아니고 조율 중이라고 하지만 검찰은 눈치만 보고 또 이 수사 초기 때부터 수사팀 성남시를 압수하려고 했으나 김호수 검찰총장, 반부패 수사부장, 이 대검의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 이런 자들, 한심한 검찰 수뇌부들 미래 권력이 될지 모를 이재명의 눈치를 보느라 성남시 압수수색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 수사팀은 또 검찰 수뇌부의 눈치를 보느라 아주 축소수에 급급하다. 그냥 민간업자 세놈 달랑 집어넣고 또 나중에 여론의 압박이 심해지자 다른 또 놈을 더 잡아 넣었습니다만 윗선은 그냥
몸통은 그냥 한 발짝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유한기, 김문기 두 명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인지 어둠의 세력이 작용한 것인지 목숨을 끊는 아까운 죽음이 또 이 땅에 나왔습니다. 왜 이 양아치 정권 아래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10명이 넘습니다. 지금. 이게 나라입니까? 공수처가 아무리 수사를 빌미로 하더라도 아무런 관계없는 기자의 모친 전화까지 통신 조회를 무차별로 했습니다. 법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이런 자들이 이렇게 전행을 하면서 하는데도 통신자료 영장을 내주는 법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이 법원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것도 다 문재인의 잘못입니다. 문재인이 인사권을 전횡에 휘둘러 그 임기 후반부 한 1년여 전 대법원과 헌법재판 소위 구성 법관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이 과반수가 넘게 문재인과 코드가 맞는 진보좌파 성향 사람들로 채워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인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절제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인품도 실력도 경력도 일천한 자들을 코드가 맞다고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대법관과 헌법재판으로 채워넣는 문재인의 도를 넘겨도 한참 넘고 해도 너무한 인사권 전행, 이것도 반드시 나중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를 정말 따져 물어야 되고 그 과정을 낱낱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삼권 분립,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해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국민들이 제대로 법치 보호를 받으면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이 삼권 분립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법부를 행정부의 문재인의 아래로 두는 듯한 코드 인사를 남발해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기본권 보장과 함께 삼권 분립이라는 원리를 마구 짓밟고 흔들어 놓았습니다. 문재인이 저지른 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삼권 분립을 뒤흔든 헌법 가치를 파괴한 이 죄는 가장 무거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사권을 또 황폐화시키고 약화시켜놓은 중죄 또한 크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 비하면 울산 선거부정, 울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이런 것들은 작은 범죄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년 3월 9일 이제 70일 남았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 문재인의 죄상을 낱낱이 역사의 법정에 또 현실의 법정에 추궁하고 따지고 또 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추상같이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아들, 딸, 우리 손녀, 손자들 대를 이어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 터전의 기틀을 무너뜨리고 기강을 뒤흔들어 놓은 양아치 운동권 86 정치인들, 일부 양심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권력의 단맛을 보고 있는 자들은 마땅히 응징을 당합니다. 이들의 등에 올라타 벼랑 아래로
나라를 끌고 온 문재인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자가 되면 문재인은 끌려갔지만 자기가 오히려 엑셀레이터를 밟고 벼랑아리로 질주할 겁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미친 자가 운전생활이 됐으면 그 미친 자를 끌어내려야 됩니다. 어떤 수를 있어서라도. 그래야 승객들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대선 정말 70일 뒤 눈을 부릅뜨고 부정선거, 채통, 사전투표, 전자개표 이런 것들 어두부이선이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위기를 느낀 양아치 운동권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고 경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을 부릅뜨고 현명한 표정에서 있어 반드시 야통정교, 야권이 뭉쳐서 정권을 교체하는 이 대업을 완수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